가상세계를 쓸 일이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이게 뭘까요? 이 트렌드 같은 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셨을 텐데,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20년 전에 도토리 많이 사셨을 텐데요. 예, 기억나시죠?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했던 바로 그 싸이월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메타버스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 말고 최근에 굉장히 좀 유행을 했던 포켓몬고라든가 요즘에 혹시나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가 있다. 그러면 요것만 얘기하시면 무조건 친해지시죠. 로블렉스만 얘기하면 애들 난리가 나는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메타버스의 세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 있는 현실에 포켓몬고 같은 게 이렇게 들어오는 증강현실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스마트워치를 사용해서 스마트한 것을 내 생활에 적용하는 라이프킹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세계하고 실제 세계를 똑같이 구현해 놓은 거. 그래서 그 메타버스 세계 안에 지구를 똑같이 만들어 놓은 세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거울 세계고요. 그거 말고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 놓는 가상세계 같은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죠? 이 가상세계 쪽이 좀 많이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메타버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모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게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게임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다양한 이벤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가 있고요. 온라인 콘서트처럼 그 순간 실시간에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메타버스 공간 내에 이런 온라인 콘서트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수많은 곳에 메타버스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제일 처음 메타버스가 사실 활용된 게 국회의사당, 국회 도서관에서 한참 코로나 심했을 때 회의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상으로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로 회의를 참석을 했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우리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대학교 내에서 가상 캠퍼스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새만금에서 우리 생태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라는 그 공간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체험하도록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세금 관련된 정보를 실제 구청에서 메타버스 공간에 그걸 안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봉화구 같은 경우는 치매 노인들의 실종 예방 교육을 실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다음 소방관에서도, 그다음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은행에서도 수많은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서 은행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죠? 디지털과는 떨어져 살 수 없는 시대에 이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과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 사실 좀 더 크다고 보여지는 세계이기도 해요. 이게 나와 있다시피 선거 사무실도 메타버스 공간 내에 만들기도 하고요. 팬미팅이나 쇼케이스, 콘서트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공간에서 해내기도 하고요. 그 집에 우리 모델하우스 정말 더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메타버스에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메타버스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일단 어떻게 비용적으로 굉장히 좀 저렴하기도 하고 내가 직접 가야 되는 수고도 덜 수가 있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집을 사고 싶어. 새로운 아파트야. 그런데 그게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그 집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아파트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고 다 볼 수 있어서 내가 거기를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다. 솔깃하시나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은행뿐만 아니라 관공서, 공청들에서도 메타버스 공간을 저마다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MZ세대라고 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메타버스 공간을 너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는 메타버스 안 할래요.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혹시 키오스크 기억나시나요? 키오스크. 앞으로 가요. 처음에 키오스크가 딱 만들어졌어요. 그런 걸 왜 해? 아니 사람이 계산해주고 해야지 뭐 키오스크로 뭐 얻게 저먹게 하지만 지금 우리 다 뭐 쓰고 있나요? 다 키오스크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메타버스도 사실 그런 세계가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중에 그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같이 메타버스를 우리가 실제로 시간이 나야 되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아바타도 만들어보고 이런 활동을 한번 해볼 건데 그런 것들이 이거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필요 없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라는 게 좋은 것만 있을까? 이런 가상 공간이 비용도 절약해주고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게 해주고 다 좋은 것만 가지고 있나? 오, 맞아요. 우리 일자리도 잃어버릴 수 있고 그 외에도 나쁜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메타버스 내에 심각한 불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사이버 문제 같은 불법적인 것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관련 법규가 없거나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아이폰 같은 거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말도 안 되고 뭐 하나 만들어서 1억 10억에 팔았어. 근데 그런 것들을 뭘로 돈 세탁하는 걸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금이나 범죄, 탈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MZ세대들 같은 경우 어린아이들이 그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오면 이야 세상에 이런 데가 있어 하면서 과몰입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메타버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자,